70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종합병원 집단 감염 사태가 또 터졌는데요. 김문영 기자와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양대 병원에 이어서 이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쏟아졌습니다. 이 병원에 입원한 기저질환자는 아무래도 더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대 종합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인데요. 예. 한양대병원은 입원 환자의 보호자를 시작으로 관련 확진자가 10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사흘 새에 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첫 확진자는 입원 환자인데요. 입원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입원 5일 뒤에 하는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후 전수검사 과정에서 병원 본관 7층에서 9층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검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 사이에 감염이 있었다는 건데 이렇다면 또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현재 병원 측은 8층 전체를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했고 예. 직원과 환자 2,000명을 전수검사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진행하면서 감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 병원 밖으로 퍼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순천향대병원 직원의 접촉자들로 조사됐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0일 다녀온 여행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예. 3명 중에 2명은 광주 지역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당 병원에서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네. 네, 이제 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신고 건수가 들어온 게 이 하루 1,000여 건 이상 들어왔다면서요? 네,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만남 자제를 계속 당부해 왔는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112 신고가 3,600여 건이 점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휴가 시작된 11일부터 사흘간의 신고건인데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습니다. 모임이 많았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에 일평균 300여 건보다 3배나 많은 수치인데요. 설 명절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심이 높았고 지난 추석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례도 있어 신고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확인된 행정명령 위반 사례를 지자체에 알리고 고발 등이 들어오면 수사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2달 동안 넘게 지속된 이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수도권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게 됐고 이 비수도권도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인 이상 금지 조치에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데 예. 예외적으로 오늘부터 직계가족이 사는 곳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되는 직계가족이라 함은 부모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물론이고 며느리와 사위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형제자매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들, 딸, 며느리와 사위, 또 손자, 손녀까지는 외식이 가능한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5명 이상의 형제나 자매끼리 만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라서 수도권 기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 외에 가족이 아닌 지인끼리 만나는 경우라면 기존과 그대로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로 만나면 사적 모임이 아니지만 이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이어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뭐 괜히 복잡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심각한 사생활 규제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라 나온 고육책입니다만 이 혼선이 없으려면은 한동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이 본격적인 또 거리두기 개편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정부는 3단계 내지는 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업종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보니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달 말 백신도 들어오다 보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나올 예정인데요. 예.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편안 예시를 내놓았는데 큰 틀에서 이와 비슷하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면역이 형성되는 데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노인과 의료인 등 고위험군의 면역이 먼저 형성되면 1단계로 거리두기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위험군의 면역이 형성되면 2단계로 규정을 하고 권고 등의 형태로 생활방역을 하고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3단계로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는 방식입니다. 예. 또 시설별로 영업금지를 하지 않고 지금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처럼 행위별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개편안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당분간 또다시 국민의 방역 협조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